논란입니다. 네, 이 이야기 박성현 더불어민주당 부대변인 김태현 변호사와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네, 조금 전 구자준 기자 리포트 보셨죠? 이 내용을 추미애 장관이 지시한 뒤에 또 한 가지 어떤 법을 검토해봐라 이런 얘기를 했는데 지금 논란입니다. 먼저 김태현 변호사님, 이 추미애 장관이 지시했다는 법, 비밀번호 공개법이라고 저희가 이름을 붙여봤는데 또 한편에서는 한동훈 방지법이다 이렇게 부르기도 하던데 그러니까 왜 그런 거죠? 지금 한동훈 검사장의 아이폰을 비밀번호를 6자리잖아요. 네네. 뭐 5번 이상 잘못 넣으면 초기화된다고 하지 않습니까? 아이폰이 시스템이. 그래서 그거를 못 풀어서 한동훈 검사장 비밀번호를 안 알려준 겁니다. 그래서 그걸 못 풀어가지고 그래서 지금 수사가 지금 진행이 돼지고 있지 않다. 예. 그런데 하나 좀 예를 들면 동부지검에서 예전에 유재수 씨 중단 네. 수사 방해, 감찰 방해 그 사건 수사할 때 동부지검 수사관 한 분이 극단적 선택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죠? 그분의 휴대폰 전화도 아이폰이었어요. 네. 똑같은 문제가 제기됐었습니다. 6자리인데 어떡하지? 예. 근데 대검은 그때 결국 풀어냈습니다. 네네. 그때는 당사자가 돌아가셨으니까 어떻게 번호를 알려주고 할 수도 없는 거잖아요. 아무도 모르고 유족들도 모르고. 네네. 그런데 어찌됐든 간에 대검에서 풀어냈어요. 몇 개월이 걸렸지만. 네. 수사는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런데 한동훈 검사 휴대전화는 비밀번호는 똑같이 6자리 비밀번호 똑같은 아이폰인데 안 알려준다는 거예요. 한동훈 검사장이. 네. 그래서 못 푼다는 겁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추미애 장관의 얘기가 그런 것을 막기 위해서 휴대전화 비밀번호 안 알려주면 처벌하는 법. 그러니까 어떤 형태로든지 휴대전화 압수수색하면 무조건 비밀번호 알려줘야만 되는 그런 법을 만들겠다라고 한 거예요. 네. 어차피 제가 봤을 때는 지금 민주당이 180석을 차지하고 있다 하더라도 이거 국회에서 통과될 확률은 저는 0.5%라고 봅니다. 네네. 통과돼도 헌법재판소에서 아무리 문재인 대통령의 임명한 헌법재판관이 많다고 하더라도 이거 저는 통과되면 위헌날 확률이 99.5%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굳이 이게 잘못됐다는 걸 여기서 논평할 가치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예. 오늘 첫 번째 주제니까 말씀을 드리면 이거는 반헌법적인 법률인 거죠. 그러니까 한동훈 검사장 역시 당사자인데 반헌법적이다 이렇게 또 입장 보였더라고요. 이건 비단 당사자격인 한동훈 검사장뿐만 아니라도 대한민국의 법조인 자격을 가지고 있는 법조인이라고 하면 네네. 누구나 이건 위헌성이 있고 반헌법적이고 반인권적인 법률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법률이에요. 왜냐하면 지금 뭐 화면에도 나오지만 우리 헌법 12조 보면 저 피의자 또는 피고인은 누구든지 본인에게 불이익한 진술을 안 할 수 있는 권리가 있어요. 예. 예전에는 니제는 네가 알렸다 얘기 안 하면 고문하고 이랬지 않습니까? 네. 근대 형사법 제도가 도입이 되면서 서구에서부터 이게 들어온 거예요. 피의자, 피고인은 누구나 자기 죄를 감추고 싶은 권리가 있는데 그걸 억지로 불이익한 진술하게 할 수 있어? 그거 하지 못해. 이게 대헌법의 대원칙입니다. 네네. 저거 헌법에 저조항 없어도 이건 자연법적인 원리예요. 근대 형사법의 기본 원리입니다. 그런데 당신 휴대전화 내가 가져갔으니까 봐야 되겠어. 무조건 비밀번호 가져도 풀어. 이거는 본인에게 불이익한 걸 토해내란 얘기거든요. 네. 이거 헌법조항과 배치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대부분의 법조인들이 이거 반헌법적이다 위헌적인 법률이라 얘기하는 거예요. 예. 그런데 추미애 장관은 법무부 장관 이전에 판사를 지냈습니다. 그렇죠. 이게 아마 위헌성이 있다는 걸 모를 리가 없다고 저는 봅니다. 예. 근데 왜 이걸 이 타이밍에서 꺼내들었을까요? 네. 그게 궁금하다는 겁니다.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는 이렇다 보니까 차라리 이럴 거면 고문을 합법화해라 라는 반응을 내놨고 또 민주당을 탈당한 금태섭 전 의원은 또 뭐 참을 수 없이 화가 난다 이런 입장을 보이기도 했는데요. 박성현 부대변인께 한번 여쭤볼게요. 민주당에서는 좀 어떤 입장인가요? 오늘 공개 발언에서는 관련된 내용이 없던데요. 예. 뭐 저도 당내에서 지금 어떻게 뭐 말씀하시는지 좀 가서 좀 들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지금 이제 지난 국감을 우리 국민들이 좀 지리하게 쳐다보지 않았습니까? 이제 국감이 끝나고 지금 이제 예산을 이렇게 심의하는 시간인데 지난 국감 때도 계속 추미애 장관 아들 문제를 이야기하고 예. 지금 예산 시즌이 들어왔는데도 여전히 국회에서는 추미애 장관과의 그 대화가 연일 이제 언론에 보도가 되고 그게 이슈의 중심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당에서 나온 입장이라기보다는 이제 정세균 총리님이 예. 이렇게 말씀하셨죠. 이제 윤석열 총장은 좀 자숙하고 추미애 장관은 좀 점잖으면 좋겠다. 예.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거까지가 지금 나온 이야기고 이 건은 그렇습니다. 제가 뭐 사실은 법무부도 행정입법을 할 수 있는 부처 아닙니까? 근데 그걸 그렇게 할 생각이 아닌 것 같고요.
또 예. 국회에 대해서 진지하게 입법 요청을 한 것도 아닙니다. 예, 예. 그래서 다만 이 사건이 어떻게 뭐 지지부진하게 지금 잘 진행되지 않는 이유가 뭐냐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나온 이야기인 것 같고요. 예. 그래서 이 얼마나 진지하게 나온 이야기인지는 뭐 좀 더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 입법에 관련된 이야기라면 민주당이 아니고서야 처리할 수 없기 때문에 민주당의 입장을 여기에 대해서 좀 정하는 것도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방금 말씀드렸듯이 그 법무부도 스스로 행정입법을 할 수가 있고 네. 또 국회에 입법 요청한다 그러면은 뭐 정식으로 입법을 요청하는 그 절차를 따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예. 그런 것이 아니고 그 질의응답 과정에서 이게 불쑥 나온 말이다. 이렇게 봅니다. 예. 그렇군요. 어쨌든 지금 뭐 일각에서는 헌법에 위배된다 이런 지적을 받는 이 휴대전화 비밀번호 공개법. 이에 대해서 추미애 장관이 19대 국회의원 시절에 이 테러방지법 처리로 이제 상당히 좀 논란이 있었던 때가 있었는데 그때 이 필리버스터를 하면서 했던 얘기가 새삼 회자되고 있습니다. 어떤 얘기를 했었는지 들어보시죠. 우리 헌법 제17조는 모든 국민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는 인간 행복의 최소한의 조건이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지금 정의당에서는 방금 이 추 장관의 발언, 불과 4년 전, 거의 5년 전이네요. 2016년 2월이니까. 했던 얘기를 언급하면서 자기 얼굴에 먹칠을 하는 거다. 인권 유린이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네. 아마 뭐 그럴 것 같습니다. 지금 그 윤석열 총장 한동훈 검사는 지난 국정농단 그 사건을 수사하면서 예. 그 뭐 막강한 위세를 이렇게 보이지 않았습니까? 예, 예. 그러면서 이제 검찰권이 굉장히 비대해지고 이제 거기에 대해서 지금 검찰 개혁을 하는 과정에서 네. 추미애 장관과 지금 맞서는 형국이거든요. 예. 이 와중에서 지금 뭐 이른바 검언유착 수사를 통해 가지고 지금 한동훈 검사가 지금 수사에 물망에 올라와 있는데 예. 거기서 확보한 그 증거라고 하는 휴대전화를 풀 수가 없어서 예. 수사에 진척이 안 되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물론 뭐 당연히 이제 법무부 장관은 그뭐 인권의 수호자로서 역할을 해야 되는 것인데 그 뭐 당장의 수사가 왜 진척이 안 되냐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저는 이야기가 나온 것 같습니다. 예. 네. 그런데 지금 뭐 검찰권에 비대해진다고 말씀하셨는데 만약에 이 법이 만약에 통과가 되면 검찰권 더 비대해지는 거 아니에요? 이 법이 통과될 가능성은 저는 없다고 봅니다. 아, 그래요? 예. 네, 그렇군요. 네. 제 개인적으로 그렇습니다. 네. 네. 추미애 장관이 본인의 SNS를 통해서 본인이 말한 것에 대한 취지를 또 이렇게 적었습니다. 영국에서 이미 이 같은 제도가 시행된다라고 하면서 인권 수사를 위해서라고 썼는데요. 오히려 인권을 위해서라는 주장이네요. 예전에 어제 이제 법무부에서 저 얘기를 들었어요. 영국 법무부에서 처음에 발표할 때도 영국에서도 하고 있다. 네. 저는 사실 의심은 갔죠. 왜? 제가 말씀드렸던 아까 근대 사법이라는 거. 네. 제일 처음 시작이 1215년에 영국에서 마그나카라타입니다. 대헌장이라고 하죠. 네. 그때부터 인신보호령 나오고 그러면서 이 근대 형사법의 원리가 영국에서 시작된 거예요. 영국이 아무래도 인권에서 가장 이제 선진국이었어요. 예전에 마그나카라타 때부터. 그런데 그런 영국에서 휴대전화를 번호를 아무나 열 수 있는 법을 만들었다고? 납득이 안 가는데? 근데 제가 뭐 확인할 길은 어제는 없었고. 그래서 그런가 보다 하고 있었죠. 오늘 보자. 오늘 이제 언론 보도가 이제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봤더니 이게 그냥 아무 국민이나 내가 당신 저 절도한 것 같은데 휴대전화 보고 싶으면 열어. 이게 아니라 대테러 같은 국가안보 목적을 위해서 그것도 법원의 관여하에 굉장히 엄격한 조건에서 열자는 거거든요. 네. 그러면 한동훈 검사장이 테러범입니까? 한동훈 검사장이 받고 있는 혐의가 국가안보에 위해되는 거예요? 그렇습니까? 간첩입니까? 테러범이에요? 아무데나 갖다 붙일 게 아니다. 이건 하나 말씀드리고 여기 좀 보시면 이런 얘기하죠. 인권수사위에서 물증확보하고 과학수사기법으로 전환해야 된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요. 그 동부지검의 수사가 한 번 돌아가셨을 때 그 아이폰 비밀번호 6자리 한 6개월인가 7개월 열었습니다. 누가 열었죠? 그때 수사 진두지휘한 게 윤석열 총재 한동훈 대검 반부패 부장이에요. 소위 말하는 윤석열 한동훈 라인의 수사 진두지휘할 때 이거 열었던 거예요. 그런데 지금 한동훈 검사대가 못 열잖아요. 누가 수사 진두지휘하죠? 소위 말하는 윤석열 한동훈 라인의 반대편에는
갑자기 이름이 생각나네. 이성윤 중앙지검장 라인이 수사 지휘하는 겁니다. 못 엽니다. 이거 여는 게 수사팀의 능력이고요. 그거 여는 게 과학수사예요. 그냥 이렇게 니제를 네가 알렸다. 비밀번호 불어. 2번 만드는 게 과학수사가 아닙니다. 예, 그렇군요. 네. 지금 이추미애 장관 이 법안 제정 논란, 이에 앞서서 있던 일이 바로 이 정진웅 차장검사의 직무 배제 문제였습니다. 윤석열 검찰총장 이 서울고검이 이 정진웅 차장검사를 기소하면서 직무 배제를 법무부에 요청을 했다는데, 그런데 이제 법무부 측에서는 직무 배제는 하지 않고 있거든요. 지금 이런 상황은 좀 어떻게 봐야 되는 걸까요? 일단 법무부 장관은 그 감찰에 관해서는 네네. 외청인 검찰청에 대해서 감찰 지시를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저는 일반적인 감찰 지시라고 봐도 될 것 같고. 예. 이제 또 하나는 이제 이 사건의 이제 그 제일 큰 문제는 이겁니다. 이제 그 기자가 취재를 하는 과정에서 예. 한동훈 검사와 이제 아주 가깝게 그 통화를 하고 여러 차례 수차례 이런 이제 정황들은 다 보이는데, 그 기자는 지금 구속 기소됐단 말입니다. 근데 이제 정작 같이 통화하고 그 내용들을 서로 상의한 그 검사는 그럼 왜 아무런 그 처벌이 없느냐, 또 수사가 어떻게 돼가느냐, 이제 이런 의혹은 당연히 제기되는 거죠. 알겠습니다. 네. 예. 어제 추미애 장관이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국회를 나와서 특활비 관련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모습을 영상으로 준비했는데요. 함께 보고 오시죠. 그 상당히 자의적으로 집행이 되고 있다라는 그런 혐의점을 발견했기 때문에 지금 진상 조사 중에 있는 것입니다. 네. 전임 장관들이 특활비 사용을 어떻게 했는지는 제가 알 수는 없으나 지금 예산 심사하면서 심사할 대상은 아니고 정상적으로 다 된 걸로 저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추미애 장관이 윤석열 총장에 대해서는 굉장히 상당히 혐의점이 보인다라는 표현을 썼고, 전임 장관들에 대해서는 정상적인으로 보인다, 이렇게 이해하고 있다라고 얘기했는데, 이 기준이 뭘까요? 글쎄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맨 처음에 윤석열 총장 특활비 문제를 삼았을 때 법사위 나와가지고 야당 의원이 물어보니까 확실한 건 아니고요. 제가 들은 거고요. 확인되십니까? 확인은 안 되고요. 근데 모르는데 일단 던졌다는 거예요. 그 말대로 하면 나는 들은 얘기고 확인은 안 된다. 네.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감찰했어요. 그랬더니 윤석열 총장에 대해서는 혐의가 있는 것 같다. 근데 전임 장관에 대해서는 내가 잘 모르겠다. 그럼 뭐예요? 선별해가지고 윤석열 총장 거는 현직이니까 보고 전임 법무부 장관은 현직이 아니니까 안 본 건가요? 전직인가요? 그런데 법무부 발표 보면 예전과는 달리 추장관은 쓰지 않았다고 얘기했잖아요. 예전에 썼다 얘기 아닙니까? 그럼 보려면 다 봐야죠.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보려면 현직 전직 할 거 없이 다 보시자고요. 야당에서도 그거 지금 주장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법무부건 대검이건 다른 부처건 청와대건 다 보자. 그럼 그렇게 한번 해보시자는 거죠. 네. 그게 낫지 않겠어요? 예. 추장관도 그래가지고 예를 들어서 윤석열 총장이 특검에 많이 쓴 거 나오고 전임 장관들 안 쓴 거 안 나오면 본인 주장에 맞으니까 깨끗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네. 한번 이번 기회에 참득까지 다 보는 것도 나쁘진 않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어제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국민의힘의 유상범 의원이 이 특활비 논란 관련해서 심재철 법무부 검찰국장이 돈봉투 만찬 사건처럼 직원들에게 특활비를 나눠준 걸 인정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추미애 장관은 도발적이고 모욕적이다, 이렇게 반응을 보이기도 했는데요. 어제 이런 특활비를 둘러싸고 추미애 장관과 야당 의원들 간에 상당히 신경전이 이어졌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이죠, 민주당 정성호 의원도 개입을 했습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윤석열 총장을 정치로 떠밀고 지지율을 계속 올리는 분이 법무부 장관이신 것 같아요. 1등 공신이 우리 법무부 장관이라고 생각하시는데 이렇게 지지율을 올려놓고 이제 와서는 또 사퇴하라고 그러면 앞뒤가 안 맞는 거 아닙니까? 예산 관련 질문이십니까? 대답해야 됩니까? 하시고 싶으면 하시고 안 하시고 싶으면 안 하시고. 별로 하고 싶지 그리고 않습니다. 법무부 장관 혼자서 그걸 안 하시겠다면 할 수 없죠. 하시라고 하면 하겠는데요. 네, 제가 생각할 때는 오히려 국민의힘이 변변한 후보가 없어서 그 지지를 올려놓는다 하는 국민 여론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질문을 듣고 답변을 하셔야 되죠. 장관께서는 질문에 답변해 주세요. 질문에.
다른 거 말씀하지 마시고 질문 다 들으신 다음에 질문에 답변해 주세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만 질문 그렇게 좀 자체가 정도껏 모욕적이거나 하십시오. 도발적이거나 근거가 그렇지 없다면 않습니다. 위원장님께서 제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질문 없었습니다. 장관님 협조 좀 해주세요. 사실 지금 정성호 위원장 민주당 중진 의원이시잖아요. 그런데 저렇게 좀 정도껏 좀 하시라 이렇게 좀 반응을 보이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사실 지금 추 장관이 국회 올 때마다 조금 태도를 둘러싼 논란은 벌어지고 있거든요. 예. 뭐 두 가지 측면이 다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정세균 총리 말씀하셨듯이 뭐 좀 점잖해졌으면 좋겠다. 네네. 그런 말씀, 뭐 그것도 이제 책임이 있고 또 하나는 야당의 질문이 예. 야당 의원들이 질문이 사실은 좀 뭐 질문의 방식, 질문의 내용 예, 예. 이런 것들이 저는 뭐 그다지 적절하다 이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네. 예.